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마이너스 0.19%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역시 코스닥도 개인들이 방어를 하면서 마이너스 0.3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은 미국 고용지표 호재에 따른 긴축 우려에 대해서 약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8% 넘게 오르면서 지수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미래에셋 연구원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정상화와 매파적 통화정책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출 추례에 하락을 했다라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1%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호주가 2월 21일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을 개방한다라고 하면서 리오프닝주가 상승을 해서 낙폭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KB금융,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으로는 현대차, 삼성 SDI, 휴마시스, 하이브, 크래프톤 순이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금융주인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강하게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고,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금융주들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역시 1위는 LG에너지솔루션, 2위는 SK이노베이션, 3위는 위메이드, 4위는 크래프톤, 5위는 하이브 순이었습니다. 기관 역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패시브 자금을 염두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을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이면서 리오프닝주로도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첨보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첨보가 2차전 지주에서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M과 같은 엔터주도 역시 눈에 띕니다. 다음 기관의 순매도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두산중공업 순이었습니다. 업종별 상위 부분은 1위는 다각화금융, 2위는 금융지원 및 서비스, 3위는 에너지, 4위는 음식료, 담배 및 소매, 5위는 미디어 순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주와 함께 장이 그래도 오늘 조금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스펙주가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이 지금 최대 92달러까지 오르면서 원유에 대한 이슈도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으로는 1위가 코드네이처, 2위가 녹십자 MS, 3위가 바이오로그 디지바이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탄소 중립 미래를 여는 이테크 콘퍼런스를 열었는데요.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10% 증가한 1조 2,460억 원이 투입이 된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 개발 사업 등의 23개의 사업, 그리고 122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1,835억 원이 지원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십자 MS는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의 제조 기술 이전 및 생산 협력 등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은 젠바디 등의 두 개사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셀바이온이 있는데 이 두 회사는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빅실 V가 코로나 바이러스 약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동제약입니다. 레피젠과 코로나 항원 검사 키트, 바이오 크레딧, 코로나 에이지에 병의용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히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위메이드 맥스에 대해서도 오늘 19% 상승이 되었다라는 것이 전 눈에 띄었는데요. 위메이드 자회사가 1분기 신작 출시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라고 합니다.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플랫폼 위에 올해 100개 기업에 온보딩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NHN, 액션스퀘어, 룽투코리아, 조이시티 등의 게임사와 함께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위메이드 자회사의 라이트컨은 SF 전략 모바일 게임
라이즈 오브 스타트라는 게임을 1분기 출시 준비 중이다 라는 부분까지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로는요, 먼저 은행주가 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오면서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연준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부분이 더 우세해지면서 3월에 금리 50bp를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36% 정도 오르면서 전주 대비해서 23% 정도 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도 5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금리 상승이 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주에 대해서 오늘 집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은행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의 모든 은행주들이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금융에 대한 기대감이 최대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커버리지 4사 합산 지배순이익을 14조 2321원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가장 기대가 큰 은행주로 꼽혔습니다. 은행주에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이 주주 환원 확대인데, 우리금융지주는 환원 정책에 있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된다면서 지난해 4분기 지배순이익은 3,22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3.7% 증가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공격적 통화 정책을 지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아마존 급등에 강세를 보였으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군이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의 부담이다라면서 특히 1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예상을 크게 웃돌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8% 정도 상승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각종 글로벌 지수 편입이 예고되면서 패시브 및 상장 지수 펀드, 여기서 ETF가 되는데 이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오늘 상승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14일 장 마감을 기점으로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에, 그리고 다음 달 11일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정을 참고를 하셔서 LG 에너지 솔루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아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매물이 쏟아져서 일본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춘제 연휴를 마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은 바로 마이크로 컨텍솔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일학약품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한솔재지 역시 작년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 KCC 글라스의 영업 부분은 컨센서스가 있지만 연결 부분에는 컨센서스가 없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13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현대중공업과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현대중공업은 마이너스 102%가 나왔고, 스카이라이프는 마이너스 39%, HPO는 마이너스 18%, 테이펙스는 마이너스 12%, 스카이라이프 연결 부분이 9% 하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센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높게 나온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게, 백신 제조에 대한 이슈는 이미 작년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1%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높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고려아연은 역시 1% 상승이 되었고, 롯데렌탈은 5% 상승이 되었고, 고려아연의 영업 부분은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은 17% 상회를 했고, 첨보는 37%, 롯데 칠성음료는 49%고, 제노코는
113%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노코와 첨보입니다. 2차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높게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노코 역시 컨센서스 대비해서 100% 이상 상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내일 조금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는요,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긴축이 없어도 알아서 둔화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장의 기조는 경제도 어려워, 그런데 금리까지 인상하면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섣불리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인플레이션을 키워온 주범이 되었다 라는 평가들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하고 금리를 크게 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실물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기업의 성장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고,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경기가 좋은 경우에는 주가도 같이 좋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7.2%입니다. 그런데 7.2%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큰 정책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저는 그래서 매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위험 요소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1198원까지 좀 내려가나 싶었더니 다시금 1199원을 찍으면서 1200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가 9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진짜 많이 높아지겠는데? 라는 우려가 저번 달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가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이 잠잠한 이슈이긴 합니다.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크게 떠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이것 조금 위험한데 라고 다 뺀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나겠구나, 러시아가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건적으로라도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지언정 전쟁이 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은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체크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지우게 됐습니다. 왜냐? 많은 전문가들도 오미크론의 여파가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15만 명 증가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40만 명 이상을 넘으면서 지금 경제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관점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준도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가 인상되면 지금 당장 엄청나게 하락이 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 충격이 있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경제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차분히 올라가겠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